이게 뭔가요? 토프, 두부죠. 두부 튀긴 거, 조린 돼지의 코, 바베큐된 돼지의 턱. 야, 메뉴판이네. 안녕하세요. 딱 한 페이지 영어 원서의 윤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맛있는 중식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감옥 체험을 책으로나마 선사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좀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두를 튀겼는데 위로도 튀기고 아래로도 튀긴 거예요. 두 명의 집행자가 수감자를 펀치 때려요. 어디를? 가슴과 등을. 계속되는 그 타격이 가끔은요 그 수감자로 하여금 충격 상태 속으로 빠지게끔 만듭니다. 우리도 청송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송 마운틴에 있었을 때 여러 명의 사람이 죽었다, 이 고문 때문에. 로즌즈라는 거는 그 마른 목걸로 되어 있는 그 약인데요. 주로 이제 목 아플 때 먹는 약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H로 시작하는 그런 거겠죠? 집행자가 수감자의 그 아담의 사과, 그 턱에 있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를 때려요. 자신의 그 손 옆면으로. 그러면 그 피해자가 며칠 동안이나 음식이나 물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요, 목소리를 몇 주 동안 잃어버리기도 한대요. 자, 이게 throat lozenge라는 그 형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집행자가 수감자의 입술을 눌러요. 젓가락 사이에서. 언제까지? 그 입술이 부어 터질 때까지. 이야, 이게 뭐야? 바베큐된 돼지의 턱은 뭐야? 집행자가 타격을 가한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그 수감자의 턱주가리를 아래에서부터 어퍼컷을 날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빨을 와장창 옥수수를 털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저희 그 채널에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라오 이유. 매서커, 천안문 사태, 천안문 대학살 그 이후에 매서커라는 시를 갖다가 써서 영화화로 만들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돼. 그러니까 1990년대에 중국 감옥에서 이분이 삶을 보내셨고 그때를 이렇게 막 기록에 남긴 거예요. 저 메뉴판이요, 이 책에 몇 페이지에 걸쳐 막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 그 형벌의 잔인함, 고문의 잔인함도 잔인함이지만 이분에 대해서도 대단하신 분이다.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냐면 중국이란 사회, 굉장히 좀 폐쇄적인 사회잖아요. 공산당이 일당독재를 하고 있고 단순히 정치 경제학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체계가 일상의 삶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 이 책의 한 대목을 좀 더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감옥 다녀오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감옥 한번 경험을 해보죠. 중국 감옥입니다. 1990년대. The Investigation Center에서 나는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엄격한 위계 시스템을. 여러모로 그것은 현대적인 노예제였습니다. 갑자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 방의 가운데에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왼쪽으로는 수감자들 가운데서도 어퍼, 상층, 계급,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하층 계급을 나누었다는 거죠. 상층 그 수감자들 그 섹션에서는 대장이 있어요. 얘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걔 밑으로 그의 내각 실세들이 있었고 그 걔네들이 누구냐면은 그 대장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거친 길거리 조폭들, 그죠? 감옥을 들락날락하던 짬밥이 높은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클라우트를 행사하고 있었고 무자비하게 거리낌 없이 그 아래쪽에 있는 수감자들 갖다가 착취하고 이용했다. 중국 감옥만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의 감옥도 약간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가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장이 2명의 집행자를 임명했대요. 이 2명의 집행자가 이 대장의 명령을 수행했대요. 그리고는 이니시에이션 세레머니, 이게 이제 친구식이죠. 누가 새로 들어오면은 너 들어왔구나, 그죠? 이런 것을 시행했대요. 그리고 또한 하우스키퍼, 가정주부 역할을 맡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언더클래스를 갖다가 딱 줄 세워요. 그리고 대절이라고 메이킹 슈어랍니다. 그가 슈퍼바이즈하는, 내가 감독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 대장과 그 상층 계급의 변덕, 얘네들이 뭘 원하면, 가를 원하면 가를 맞춰주고, 나를 원하면 나를 챙겨주고, 이렇게 세리스파이 할 수 있도록, 그죠? 맥슈어 합니다. 모든 수감자들은 서로를 갖다가 서로를 도둑 잡놈 뭐 이렇게 부르나봐요. 부르는데 이 아래쪽 계급에 있는 놈들은 노예놈들이라고 이제 불렸대요. 얘네들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온갖 험한 일들, 하찮은 일들, 청소라든지 뭐 구두 닦는 거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덕트 했겠죠. 이 상층 계급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이런 노예 도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수건을 맡는 놈이 있었다는 거야. 얘네가 따뜻한 물과 칫솔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어퍼클래스를 위해서. 그리고 깨끗한 타월을 갖다가 수건을 준비해 놔요. 그리고 식사 이후마다 그들은 설거지도 젓가락도 설거지를 하는데 그것들을 그 위생의 이유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장소에다가 놓는다. 이거는 이제 윗사람들이 쓰는 거, 이건 아랫사람들이 쓰는 거. 갑자기 군대 때도 막 약간 연상이 막 되고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도 1병하고 2등병 때는 엄청 고생하잖아요. 뭐 상병 때도 고생도 하고요. 그죠? 말년 병장이 돼야 좀 편하지. 그 다음에 오락 담당이 있었다는 거야. 얘네들은 팝스타, 감옥에서의 팝스타라고도 이제 불렸는데 약간 여성스러운 남자들, 그죠? 그다음 좀 잘생긴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맡았다는 거죠. 얘네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공연도 한대요. 그다음에 즉 코미디 어떤 그런 총각 같은 거 필요하다면 아까 그 대장들 있잖아요. 걔네들하고 잠도 같이 자요. 같이 잠을 자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온수 잡놈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또 이제 물을 또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밤 마사지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 도둑이 있는데 얘네들도 이런 상층 계급을 위한 옷들을 세탁해주고 그 침구에 있는 벼룩을 갖다가 잡아서 이제 죽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닥 피브가 있는데 얘네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닥을 갖다가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정리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신발이 광택이 나도록, 그죠? 적절한 자리에 위치하게끔, 그죠? 그들의 그 신발의 주인들이 스텝 아웃, 바깥에 이제 침실 바깥으로, 건물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다음에 청소부 변소를 맡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 변기통을 비웠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변소 하루에 2번. 게다가 그들은 서 있어야 돼요. 하루에 두 번, 그죠? 어디 앞에서? 토일렛 버켓 앞에서. 왜? 인간 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대장이라든지 그 대장의 친구들이 용변을 볼 때 그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사생활, 그죠? 2명씩 서 있구나. 2명씩. 한 번에 2명씩. 2명 정도 서 있어야지 가려지니까, 그죠? 릴리브 원셀프란 말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화시킨다, 덜어낸다는 거니까 이게 용변을 본다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누군가가 좀 나이가 많거나 뭐 허리가 삐끗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버킷 위에 앉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 토일렛 피브즈가 그 사람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버킷 위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어깨를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어깨 잡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 풍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로 상충되는 계급 사이에 누가 있냐? 중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들합니다. 그죠? 우리 감방에서는 그 중간 계급이 한 노인분하고 나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야. 다행이네, 이분께서는. 왜냐하면 우리 둘은 말이다, 싱글아웃, 골라졌어요. 그 퍼블릭 시큐리티, 공안 요원들, 그죠? 보호 받기 위해 얘들은 보호해줘야 돼, 그죠? 노인분은 되게 부유한, 돈이 많은 골동품 딜러였는데 고대의 그 물건들을 갖다가 외국인들에게 판매한다라고 이제 그런 죄목으로 여기 붙잡혀 오신 거고요. 그는 아주 관계가 깊다, 돈독하다, 여러 명의 어떤 상층 관료들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간 계급을 다행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정치범이잖아, 지금 이걸 쓰신 분은. 우리 둘 모두는 아주 정말 끔찍했었던, 별로 원치 않았던 신고식을 면했어. 그리고는 그 인플루언서들하고 가정주부, 아까 그놈들, 그죠? 얘네들하고 동등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사를 우리 깜빵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자신의 속도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편하게, 그죠? 하지만 그런 거래의 일종으로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뉴트럴한, 중립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편을 들거나 아래쪽 계급 편을 들거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죠? 내 깜빵은 이 정도 크기였대요. 280 평방피트, 18명이 수감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그 바깥 세계의 그 국가 관료제를 정확히 모방한 것, 모조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죠? 리더의 파워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딜리니에이트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더와 이런 그 같은 방에 있는 그 수감원들이 그 규칙을 아주 잘 따랐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위계 안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정해진 길 바깥으로 우연히 나가게 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무한한 어떤 특권을 누렸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위계제는 심지어는 화장지의 사용까지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바깥 세계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대장은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냅킨을 사용했어. 자기의 엉덩이를 닦는데. 하지만 이런 제일 아래 하층, 그죠? 슬레이브 피브즈는 뭐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죠? 포장지랄지 옛날 신문들, 낡은 신문들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하곤 했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이걸 읽고서 너무 감동적이 아름다워, 이 챕터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 이러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경험 삼아서 억지로라도 한번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세계를 좀 알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절대 감옥 같은 데 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중국 감옥에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중국 감옥도 좀 변했겠죠. 거기도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들어왔겠죠. 좀 변화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중국의 이런 감옥을 좀 따라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극단적인 어떤 범죄도 많아지고 있고 나쁜 어떤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중국 감옥으로 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책 한 권 읽어봤고요. 저의 그 중국 사회에 대한 탐험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